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밤새 안녕하십니까. 제가 새삼스럽게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나라에서는 매일같이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 우리들을 좌절절막해 하고 놀라게 하는 일들이 거의 매일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밤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제가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제는 두드러지게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죠. 하나는 도시개발공사 LH공사가 시흥과 광명 일대에 이른바 정부가 발표한 대로 신도시를 건설할 그 예정 부지에 그 일의 실무적 책임을 맡고 있는 LH공사 직원 10여 명이 아주 공개적으로 그들의 이름으로 이 100억 원어치 가까운 부동산을 매입을 했고, 그 58억 원은 은행에서 집중적으로 융자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빈 땅에 앞으로 이제 보상을 위해서 묘목을 아주 촘촘히 실은 이런 것까지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 LH공사 사장이 지난 연말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 변창흠 씨가 그 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를 아주 좌절케 하는 일이죠.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태가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라.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돼가지고 그들이 생선을 막 잡아먹은 이 일을 조사하는 기관을 다시 무슨 총리실에 맡긴다. 이 조사기관도 역시 고양이고, 그렇게 해서 또 적당히 조사하고 말 거 아니냐. 감사원을 두고 대통령은 왜 총리실에 조사를 맡깁니까? 감사원이 있잖아요, 감사원. 원전 경제성 조사 때문에 아주 혼쭐이 나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앞뒤로 이게 또 부산 가덕공항 예정지 그 부지에 그 일대의 부지가 이번에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나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게 한 장본인인 오거돈 시장의 집안에서 운영하는 회사, 그 본인도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이고, 그 집안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로 어마어마한 땅이 거기 있다는 게 들통이 났어요. 이거 도대체 이 정권이 거의 매일같이 이런 아주 뻔뻔스러운 일이, 부산시장 후보 내지 말아야죠. 이 일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문회에서도 이것저것 뭐 말씀이 많았는데, 그래 대통령이 정부 기관에 전수조사를 명했다 하면 그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서도 변창흠 장관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으로 도덕적 그런 자긍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쓸데없는 넋두리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 우리 공화국이 제대로 돼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이렇게 뻔뻔스러운 일이 영 반복되지 않는 나라가 언제쯤 올는지. 자,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정권의 심장보에 대해서 정면으로 저항의 깃발을 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대구 고검과 지검을 방문해가지고 다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처 이걸 발의해가지고 통과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그가 말한 대로 포크레인으로 검찰 청사를 완전히 뒤집고 검사들 쫓아낸 꼴이 된다. 그래서 검수완박, 검찰 수사를 완전히 박탈하는 이 법이 검수완박이 되면, 통과되면 부패완판이 된다. 부패완판이 된다. 부정부패가 판을 완전히 이 세상을 뒤덮고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실세 가진 자들의 범죄는 아예 손도 못 대게 될 것이다. 그래 그들은 현직에 있는 동안 또 물러나서도 사법적 보호를 받게 되고 연년세세 그렇게 한탕씩 해먹은 걸 가지고
자손들까지 잘해 먹고 그래 만세를 부르게 되는 세상이 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 피해는 누구냐? 국민.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큰 덩어리를 빼서 해먹는다. 뇌물이건 탈세건 정치자금이건 그거 해먹은 거 지금 감찰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피해가 어디로 갑니까? 국가 전체의 이 자산 부는 한정되어 있죠. 뚝 떼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몇몇 이 세력들이 떼서 먹고 가버리고 나면 그만큼 국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피해가 국민에게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법률적인 말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그렇지요. 그 설명 더 이상 할 건 뭐 있습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시청자 여러분 충분히 나는 납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국회에 104석의 의석을 가진 제1야당 국민의힘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핵심부, 그 국회의원 전부야 위에 하자는 대로 되게 따라가기 마련이니까 그 국회의원 전부를 싸잡아서 제가 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리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 김종인 위원장과 지도부, 핵심 지도부와 다선 의원들, 그래,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래, 오늘 아침에 서울 부산시장 당 후보는 이제 뽑혔지요. 뉴스를 듣고 왔습니다. 오세훈, 박형준으로.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과 그대들 윤석열 총장이 검수완박이 되면 부패 완판이 된다. 국민들이여 일어나라고 얘기한 겁니다. 국민들이여 일어나라는 말 대신에 국민들이 지켜봐달라고 그랬어요. 이 법안이 이 문제되고 있는데 중대범죄수사처라는 법안을 지금 발의하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제1야당 아닙니까? 근데 흔적이 없어. 그들도 지금 뭘 하는지. 내가 좀 심한 표현일지 모르겠으나 아침마다 모여가 쫑알쫑알쫑알해요. 그 안에는 그럴듯한 말도 있지만은 그래, 검찰총장이 사실 모든 걸 걸다시피 말이야. 이 정권에 대해서 저항의 깃발을 올린 이 법안에 대해서 그들들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뭐 하고 있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 보기에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인 우리 보기에도 그대들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집권 세력은 중대범죄수사처라고 하는 보배로운 금을 휘두르는데 국회에서 제1야당이 만만하게 보이니까 이 보금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이 보금은 윤 총장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국민에 대한 흉기지요. 그러면 국회에서 일단 저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가 모자란다. 수는 4.15 때부터 모자란 거 아닙니까? 그럼 104석이나 있는데, 그래,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저지를 해야 돼. 국회 안에서 저지가 안 되면 국회의원이 저지를 해야 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얘기해봐야 그게 폭발력이 없지 않습니까? 종교인이 설교를 통해서 얘기해도 폭발력이 없지 않습니까?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이 저지가 안 되면 국회의원이 국회 바깥에서라도 이걸 저지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답답한 김에 50 시절에 전두환 정권이 아주 권력의 이 횡포가 정점에 이르렀던 86년 8월의 얘기를 그대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제1야당 신민당 저는 인권위원장이었습니다. 국회 안에 의석이 얼마 안 됐죠. 소수지요.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80년 9월 개학을 앞두고 학내외에서 학생들의 반정부 데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학원 안정법이라는 것을 발의할 채비를 갖췄어요. 학원을 안정시키겠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학원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주 경찰이 학교 당국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냥 상주하도록 되는 그런 것이 골자입니다. 반대 여론이 일어났지요. 지금과 같은 그 유튜브 시대 같으면 그때 우리 야당은 그렇게 고생 안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당의 결의로 저항의 의사를 표시하고
야권의 제세력과 전부 연대해갖고 이 공동투쟁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계의 협력을 받았어요. 그 당시 50대의 김수환 추기경의 이 말에는 굉장한 위력이 있을 때입니다. 이민우 총재가 김수환 추기경을 명동 이 추기경 사무실을 방문해갖고 두 분이 면담을 하고 기자들 앞에 나서서 무슨 성명서라고 이렇게 읽은 건 아니지만은 이 두 사람은 학원 안정법이 결국은 학원의 권력의 폭력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학원 불안정법이 된다. 우리는 반대한다. 그게 꼭지점이 돼갖고 이게 결국은 어찌 됐냐? 발의를 포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내 말 잘 새겨 들으세요. 그때는 아마 그때 법관이었는지나 지금 잘 모르겠는데 헤아려 보면 그 김종인 위원장한테 이 얘기 해봐야 소용도 없어. 그때들 이런 노력도 안 했잖아요. 자, 오늘의 결론을 내립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서울시장 특히 이 후보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오세훈 후보로 결정이 돼가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이게 단일화를 앞뒀는데 어제까지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기호는 2번이 되지요. 그러나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국민의당 기호 4번으로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나는 후보 단일화된 후보가 기호 2번이길 바라고 4번이 되면 내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줄 수 있느냐. 한 번쯤 지원 유세를 뭐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바른정신으로 하는 소리입니까? 바른정신으로. 아니 2번 후보로 되면 좋은데 4번 후보 안철수 쪽으로 되더라도 밀어야지. 적극적으로 밀어야지. 미리 그런 식으로 재를 뿌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생각해보고 한 번쯤 지원 유세를 한다. 김종인 박사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그대가 현재 그대의 위상으로 봐가지고 지원 유세에 나서면 박수 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고개를 돌릴 사람이 더 많다는 그 자신의 위상을 지금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104명의 국민의힘당 의원들에게 제가 호소합니다. 오늘 내일 중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세요. 그리고 2번 오세훈, 4번 안철수 어떻게 단일화를 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안철수가 되더라도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들어서 그가 4번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일사불란을 그대로 민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야박한 이야기지만 김종인 위원장 배제하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일에 의원들이 모여가 그 사람 배제하고 당의 진로를 결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 서울 부산 시장 보선의 최대 쟁점 이슈는 검수완박이냐 부패 완판이냐 이걸 내가 그래야 돼요. 아니 1년짜리 시장이 뭐 주택을 짓고 뭐 엄청난 공약들을 여야간에 하고 있는데 그게 물론 된 사람이 1년 하고 또 계속해서 하면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이번 이 선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내년 3월 선거를 앞둔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이걸 정권 심판의 계기로 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대범죄수사처를 폐기해야 된다. 왜 폐기해야 되느냐? 명백하잖아요. 부패 완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걸 우선 우리가 불을 꺼야 되겠다. 이것을 내걸고 자 조를 짜세요. 서울에 집중하고 그리고 비율로 따져서 서울에 한 60-70%, 부산에 한 20-30% 국회의원을 배정을 해가지고 골목골목마다 다니세요. 선거법 위반 안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처에 대한 이견을 서울 시민들에게 설명하러 왔습니다. 시장 후보 누구 오세훈 찍어달라고 또는 안철수 찍어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다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